톨스토이가 한 50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돼요. 늙는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씹겠구나. 몸에 힘이 없구나.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은 30 한 후반만 돼도 깨닫는 거를 톨스토이는 너무나도 건강했기 때문에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말씀드린 이제 이 광인의 수기에 나오는 이른바 아르자마스의 공포. 여관에 묵는데 그 백색 방이 하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죠. 너무 무서워갖고 막 복도로 뛰쳐나가고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가 이미 전성기는 지났어요. 꺾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가로서 육적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데 죽음이 떡하니 나타나서 내가 네 앞에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넌 누구냐? 바로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죽음의 공포를 육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뭐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죽음의 공포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좀 머리가 좀 지금 방학이라 이해해 주시고 그 죽음의 공포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또 이제 키워주신 할머니가 가시고 톨스토이는 이제 부모가 빨리 갔기 때문에 고모들, 뭐 이모, 숙모 이런 각종 모들 이제 그 엔트들의 손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고모도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성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상처에 함몰되면 그건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PTSD가 돼서.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뭡니까?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경험으로 삼고 톨스토이는 더군다나 이제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소설 속에 많이 녹여내는데요. 일단은 그 데뷔작 어린 그 유년 시절부터 이미 엄마의 죽음을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하고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물론 논문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다뤘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 못 썼는데 그 엄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는 엄마를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키워줬던 유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는 이 죽음을 묘사할 때도 죽음 자체에 깊이 함몰되는 그게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상, 죽는 사람, 죽은 사람, 고인에게 이제 집중하는 그게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장례식, 문상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사제, 그리고 내가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슬프다기보다. 근데 옆에서 사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제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죽었는데 울지 않으면은 나를 너무 매정한 아이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울어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는 이게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걸 생각하지 못할 어떤 코드입니다. 사회성에 대한 인지, 배려, 예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는데요. 그게 어릴 때부터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쓰게 되는데 말씀드린 이제 그 중년에 이르러 노화와 죽음의 공포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안나 까레니나까지 쓰고 나서 톨스토이가 이렇다 할 대작을 쓰지 못하고 있는 참에 이웃에서 그 어떤 판사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반 일리치의 모델이 된 사람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간 거예요. 40대 초중반에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으로 이제 갔는데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45세에 고등법원 판사로 돼 있는데 진짜 우리로 생각하면 서초지검 부장판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을 다 돈 거예요. 원체 이제 이반 일리치는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처음에 이제 그 직을 얻을 때는 아빠 찬스를 썼어요. 아버지가 받은 자리에 이제 갔는데 지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교계에서 만난 여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프라스코비아 미헬이라는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얼굴도 이뻐, 집안도 좋아, 똑똑해 막 이런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았는데 한둘은 죽고 두 명이 이제 살았는데 한 명은 지금 김나지움 다니고 있고 아들, 딸은 또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도 아주 멀쩡
멀쩡해. 이제 아버지 집안 좋고 애도 이쁘고 이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잘 될수록 더 욕심이 나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반 일리치가 좀 가짜는 거예요. 이미 연봉도 많이 받고 지위도 좋은데 저거는 지 혼자 배알이 진짜 배가 이제 불러 터져가지고 저런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외된다고 느끼고 삐져 있던 차에 이제 약간은 그 실겸해서 그 처남의 영재에 가서 이제 묵고 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노력과는 별개로 보통 이제 인사이동이라는 게 이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노력과는 별개로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서울의 서초지검의 부장판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올라가서 집단장을 하고 어디다 아파트를 우리가 사줄까요? 반포, 자익 이런데 엄청 좋은 아파트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장을 해놓고 이제 가족들을 마중 이제 나갈 생각인 거죠. 실제로 마중을 나가고. 근데 집 단장을 하는 장면을 보면 이반 일리치가 엄청 꼼꼼합니다. 이 사람 진짜 너무 피곤한 스타일. 그러니까 일도 잘하지만 가정사도 자기가 일일이 다 해야 돼서 벽지를 새로 달고 커튼을 달고 하는데 도배쟁이가 하는 짓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저 의자에 직접 올라가서 시범을 보이다가 훅 넘어져요. 근데 내가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딱딱딱 잡아가지고 다치지 않고 여기만 조금 삐끗한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을 보시면은 톨스토이답지 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가 되게 적어요. 대사 부분이 되게 적습니다. 물론 소설이 짧아서 좀 그 시간이 이제 그 서술이 긴 것도 있는데요. 소설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만 대사로 뺐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넘어질 뻔했지 뭐야. 근데 이제 내가 달리 체조 선수였겠어. 워낙에 민첩해가지고 요거밖에 안 다쳤지. 근데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 이반 일리치가 나중에 이제 죽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그 타박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암은 이미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반 일리치의 이반 일리치의 사인이 된 병명이 암이고 암 중에서도 이제 췌장암일 거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안에서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데에 묵직한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췌장암은 등 쪽이 많이 아픈데 이쪽은 옆구리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병세의 진전이 엄청 빠르잖아요. 여사에서 이제 암일 거라고 특히 췌장암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대목 모든 것이 원만했는데 병원을 찾고 의사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수 없는데 보니까 저게 법원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자, 피고는 입을 다물고 이쪽은 정숙하도록. 자, 지금부터 원고가 발언을 하고 이제 자 증인이 발언을 하고 의사도 똑같은 거예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내가 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말은 필요가 없어. 검사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 뭐 피수치, 뭐 수치, 뭐 엑스레이, 뭐 또 뭐 있습니까? 펫시티, 뭐 MRI 이런 것들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프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을 이 소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를 쭉 써놨는데 이게 소설이 총 3장인가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반 일리치가 뭡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게 여기서 이제 이반 일리치가 병원을 찾아가는 게 4장인가 이제 5장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뭡니까?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가 환자로 내려서는 순간 이른바 이제 질병 서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아파 죽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끙끙 앓는 거죠. 처음에는 병원 쇼핑을 다녀요. 이 병원도 다니고 저 병원도 다니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보고 시키는 대로 해보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한 거죠. 그리고 이반 일리치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먹지 하지 말라는 카드 놀이하고 그래서 이게 낫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모든 일에 과연 원인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동진 파이아키아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이 채널에서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이동진이 올리는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불안하니까요. 어디서든지 설명을 찾으려고 해요.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쁜 인과관계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패스트가 왜 걸리냔 말이에요. 왜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주고 가냔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게 결국 답이 안 나올지라도 나쁜 거라도 그거라도 붙잡고서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죽음의 경우에는
태어난 것들은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의 원인을 찾자면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건데 죽을 병을 어떻게 살려요? 이제 살리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서 작가가 키제베터라는 사람의 이제 그 명제를 갖고 온데 그 키제베터 맞나요? 제가 모르는 사실을 그 키제베터라는 그 이름 자체는 저도 잘 이 진짜 그랬는데요. 그 명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은 뭡니까? 다 죽는다. 그러니까 키제베트도 카이사르도 죽는다. 예, 그거인 거죠. 근데 그 이반 일리치가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라는 이 명제를 가져오는데 이반 일리치가 이 명제를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보편적인 인간이죠. 일반적인 인간. 인간 일반인 거고 나는 말이지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반 일리치고 고등법원의 판사 이반 일리치고 나는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그 바냐치가 그 이반 일리치고 어릴 때 이런 거를 좋아하고 뭐 짜장면을 좋아하고 뭐뭐하고 한때 누구랑 이런 사랑을 했던 그 특수하고 유일하고 개별적인 인간 이반 일리치인데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암이나 그에 준하는 중증 질환 이제 그 유튜브 채널들을 꽤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이렇게 기사들 보면은 네, TV나 신문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말씀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이반 일리치는 그거에 이제 당혹감을 느낍니다.